첫 코너는 한 주간 시청자들이 관심을 가졌던 MBC 관련 이슈들을 뽑아서 확인해보는 시청자픽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어떤 키워드가 주목받았는지 확인해볼까요? 쿠데타, 놀이터, 전원 합격, 면 요리입니다. 자, 먼저 전원 합격부터 확인해 볼게요. 박현주 위원이 준비하셨죠? 네, MSG 워너비 프로젝트의 최종 멤버가 결정된 놀면 뭐하니 관련 단어입니다. 지난달 22일 방송에서는 두 팀으로 나뉜 후보들의 마지막 경연이 펼쳐졌는데요. 정상 동기팀은 체념을, 널 많이 그리워할 것 같아. 내 마지막 사랑은 돌아서 너에게 주고 싶어서. 내가 바보 같아서 사랑한다 하지 못하는 건 아마도 만남 뒤에 기다리는 아픔에 슬픈 나날들이. MOM팀은 만약에를 선곡해 완벽한 하모니를 선보인 결과 멤버 전원 합격이라는 놀라움을 안겼습니다. 이날 방송은 평균 시청률 10.3%를 기록하면서 동시간대 1위를 차지하는가 하면 공개된 노래들은 음원 차트 상위권을 차지하면서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방송을 본 시청자들 반응 어땠습니까? 네, 댓글 준비했습니다. 혼자 맘속으로 합격 멤버 고르느라 고민했던 내 모습이 부끄러워질 정도로 너무나 유야호다운 결론이었네요. 알려지지 않은 분들 키워서 보컬 그룹 만들겠다고 블라인드 때 유명한 가수분들 다 탈락시켰는데 갑자기 8명 다 합격이라고 해서 좀 당혹스럽긴 하네요. 유야호가 중간중간 정해진 멤버 수는 없다고 계속 언급을 해왔는데 8명 합격이 문제될 일은 없죠. 나이와 상관없이 누구나 완성되는 퍼즐의 한 조각일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게 가장 놀면 뭐하니 다운 메시지였어요. 전원 합격에 대해 놀면 뭐하니 다운 선택이었다는 댓글도 있었지만 MSG 워너비의 취지와는 맞지 않는 결정이었다는 반응도 존재했습니다. 기존 오디션의 틀을 깬 결과에 대해서 다양한 반응들이 존재하는데요. 위원들은 이날 방송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쨌거나 이 유야호 씨가 했던 전원 합격이라고 한 이 최종 선택은 저는 상당히 신선했습니다. 두 팀 모두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고 또 완벽한 화음으로 아주 훌륭한 무대를 꾸며줬죠. 그렇기 때문에 유야호 씨는 이 무대를 보고 결국에는 오디션의 룰을 깨도 되겠다 이런 확신이 들었다는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최종 선발자를 결정하는 과정도 다른 경우와는 좀 달랐던 것 같아요. 굉장히 긴장을 고조시키는 형태가 기존의 형태였다면 여기서는 밥을 먹는 자리를 마련해줬죠. 잖아요. 함께 일을 끝내고 난 사람들끼리 할 수 있는 그런 편안한 자리.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달랐고 사실 저는 이제 최종 결정지를 줬을 때 이 8명들의 얼굴의 그 변화를 통해서 당락을 좀 점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했었는데 전혀 그거는 뭐 예상에서 빗나갔고 사실 저 사람들 얼굴이 왜 저러지라고 생각해서 나중에 보니까 내가 붙었으면 누군간 떨어졌겠지 하는 이런 마음들을 이제 거기에 담아냈더라고요. 그래서 순위와 서열보다는 어떤 그들이 갖고 있는 진정성을 조금 더 돋보이려고 하지 않았나. 저는 그런 면에서는 좀 파격적이었다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 이들이 어떤 음악을 보여줄지 그것에 대한 기대가 원래보다는 조금 더 커진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애초에 이게 뭐 MSG 워너비의 멤버가 누가 될까라는 점보다는 그냥 웃겨서 좋았거든요. 매회가 재밌어가지고 처음에 보시면 화음이 1도 안 맞잖아요. 슬픈 나날들이 두려워서인가 봐. 그러다가 이제 이 정도 나오는 걸 보면서 2주 동안 이분들이 얼마나 노력했는지를 알 수 있어서 좀 감동했고 그다음에 그 무대를 할 때 이상희 씨도 이제 계단 올라가다가 또 거의 부딪혀가지고 그걸 또 자책하는 모습. 기석이 형이랑 해서 잘 맞췄어요. 아 괜찮다 하다가 들어갈 때 여기 살짝 부딪혀가지고 휘청했거든요. 괜찮아요. 그래서 그게 지금 계속 마음에 걸려가지고. 이분들의 어떤 진정성이 계속 나오니까 거기에 좀 몰입해서 보지 않았나. 또 지석 씨의 눈물. 노래를 잘하는 건 알았지만 이렇게 잘한다고? 예, 이런 부분들. 사실 많은 분들에게 좋은 노래를 또 들려줬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감동스럽고 좀 만족스러운 무대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하지만 8명 다 합격 이런 것들은 조금 허탈한 기분이 드는 시청자도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드는 거죠. 그리고 8명이 전원 합격했으면 그러면 프로듀서 유아우의 판단으로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를 좀 자세하게 설득력 있게 설명해 줬으면 어떻을까라는 마음이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 결정을 납득시키려면 지금 앞으로부터 펼쳐질 유닛 결석 과정이라든가 이 음원을 만들거나 하는 과정에서 음악으로서 증명을 해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형태의 결과물을 보여주면서 스토리텔링을 한다면 후에 설득력이 생길 수는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다음 키워드입니다. 쿠데타인데요. 이건 어떤 프로그램과 연관된 키워드인가요? 예, 5.18 특집이 방송된 PD수첩 관련 키워드입니다. 이날은 바고 학살 사건 현장을 촬영한 단독 영상과 현지 시위자들의 인터뷰를 공개하는 등 미얀마 군부 쿠데타 상황을 생생히 전했는데요. 지난 4월 9일 해도 뜨지 않은 새벽. 군인과 경찰들이 갑자기 바고에 들이닥쳤습니다. 실탄 사격을 넘어 전차 공격용 유탄까지 쏘아댔습니다. 4월 9일 하루 동안 바고에서 최소 82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른바 바고 학살 사건입니다. 시민들은 드럼통을 잘라 만든 방패를 들고 거리로 나섰습니다. 군인과 경찰은 시위대를 향해 무차별 총격을 가합니다. 총에 맞아 쓰러진 시민을 군인들이 질질 끌고 갑니다. 지나가는 오토바이를 향해 군인이 총을 쏩니다. 무장하지 않은 일반인을 조준 사격한 겁니다. 미얀마에서 한국으로 유학 온 21살 샤샤 씨. 샤샤 씨는 2월 셋째 주부터 매주 일요일마다 거리에 섭니다. 이날 샤샤 씨와 미얀마인들을 위해 자리해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5.18 민주화 운동의 피해자들입니다. 5.18 민주화 운동의 피해자들과 국내에 거주하는 미얀마인들이 연대하는 모습을 담아내며 지지와 응원을 보냈습니다. 방송을 본 시청자들은 반응 어땠습니까? 예, 댓글 준비했습니다. 보는 내내 광주가 겹쳐 보여 너무 마음 아팠네요. 봄을 이뤄내는 그날까지 응원하겠습니다. 현실을 방송해주신 PD수첩 제작진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한국 언론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취재해주길. 이날 방송은 영어 자막을 달아서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보고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미얀마 군부 쿠데타의 흐름을 쉽게 정리해줘서 좋았다는 댓글과 함께 후속 취재를 바란다는 댓글이 있었습니다. 탐나는 TV 위원들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미얀마 민주화 운동이 국제사회의 도움이 절실한 이 시점에 국내의 민주화 운동하고 연결을 담아서 제작한 인도주의를 실천한 방송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미얀마 민주화 운동에 참여했던 어떤 인플루언서가 제작진하고 원격으로 영상 통화를 시도해서 인터뷰를 하게 됐는데요. 어제 backgroundထဲတာပါညီမနောက်ကအိမ်ကကြာသူများအိမ်ဆိုတော့လေအားနာလို့နောက်ခံ background ပါနေလို့ရှိရင်လေဘသူအိမ်ဆိုပြီးတော့အဲ့လိုသတင်းပေးရလူရှိမှာဆိုလို့အားကြောင့်နောက်ခံ background တစ်ခုခုထည့်ထားလိုက်တာညီမ 자신이 피신하고 있는 그 장소가 노출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뒷 배경을 역시 그 기술을 이용해서 가렸어요. 이런 부분을 통해서 현대적인 민주화 운동의 양상을 볼 수 있었다는 점이 굉장히 의미가 깊었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거는 PD수첩 제작진들의 노력이었던 것 같아요. 이날 보여졌던 미얀마의 그 많은 분들과 인터뷰를 보면 그 대상들이 굉장히 다양했어요. 국제 미인 대회에 나왔던 그 한레이 씨부터 현지 언론인 기자에게 취재 뒷이야기를 듣기로 했습니다. 안 된 거예요? 네. 문자 메시지를 계속 보내봤지만 17시간째 답이 없습니다.
SNS 계정이 삭제되는 등 혹시 이 사람한테 무슨 문제가 일어난 건 아니야? 이런 걱정을 하게 만들었던 상황들도 있었고요. 특히 군인도 있었잖아요. 그 군대의 어떤 이런 지금 행동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그 나와서 나중에는 결국에 시민군의 일원으로 참여하게 된 그런 군인들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그 인터뷰를 통해서 지금 미얀마가 어떤 상황인지를 느끼게 해줘서 아마 이것을 본 우리 시청자들 입장에서는 그 조금 더 그 미얀마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는 시간이 아니었나 싶고요. 5.18 특집 방송이었고 계속해서 이제 한국인들이 특히 이제 그 광주와 이제 미얀마 상황을 겹쳐서 좀 보고 있는데 상황 자체가 그 PD수첩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은 시민들은 유엔의 보호 책임을 촉구하는 카드 섹션을 하며 호소했습니다. 보호 책임을 발동하려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5개 상임이사국이 만장일치로 합의를 해야 합니다. 중국의 지금 거부권 때문에 지금 이제 유엔이 개입을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된 거잖아요. 국제사회가 충분히 개입을 한다면은 어디 구호단체 같은데 이제 기부라도 할 텐데 PD수첩 측에서 내놓았었던 해법이라는 게 그래도 어쨌든 국제사회가 이제 뭐 유엔이 나서지 못한다 하더라도 각국이 이제 경제 제재를 하면은 어느 정도 좀 압박을 줄 수 있다. 좀 한국 정부가 힘을 내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시청자가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내가 뭘 해야 되나 싶을 수는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디테일한 미시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좀 얘기를 해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들을 좀 디테일하게 정말 후속 취재해서 이야기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현재 미얀마 군부 쿠데타가 100일을 훌쩍 넘긴 상황인데요. 취재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도 미얀마의 현실을 가감없이 전하며 연대를 표현한 PD수첩의 관심이 끝까지 이어지기를 바라봅니다. 다음 키워드입니다. 면 요리인데요. 이번 키워드 공희정 위원이 준비하셨죠? 지난 21일 방송된 꾸러기 식사교실과 관련된 키워드입니다. 이날은 편식이 심한 7살 송호재 어린이가 등장했는데요. 면 요리만 좋아하는 식사 습관 교정과 위생관념에 대한 교육이 필요한 상황에서 다양한 전문가들의 맞춤 솔루션이 공개되었습니다. 그 어떤 진수성찬도 면 앞에선 소용없다? 씻는 시간만 되면 가네 마네 끝없는 신랑이 씻는 게 귀찮아 송호재 꾸러기. 호재는 평소에 면 종류의 음식을 무척 좋아한대요. 그런데 갑자기 그래서 고민 끝에 할머니께서 소바시나 라면 제일 좋아해요. 라면을 꼭 이모님한테 때를 쓰고 어거지를 부려서라도 라면을 얻어내고. 형과 종이접기 놀이를 하려는 호재. 근데 왜 손은 안 씻어? 상상 쓰지 마세요. 샤워 아니고 이건 샤워 아니잖아요. 여기 땀 났는데요. 끝났어. 그냥 물어보면 귀찮아서 싫다고 해요. 옷 벗고 씻고 또 옷 입고 로션도 발라야 되고. 엄마의 고민을 해결해줄 조정윤 전문가입니다. 닦아줄 거야? 아니면 대충 씻어도 이렇게 하고 넘어갈 거야? 이게 있는 거죠. 바람직하지 않다. 우는 거, 안 씻는 거, 안 먹는 거, 들어눕는 거, 뭐 떼쓰는 거. 그럴 때는 반응을 줄이시는 게 좋아요. 두 번째 해결사 이현정 전문가입니다. 과 다양한 식재료를 경험해야 하는 시기에 그 음식보다는 라면을 주로 먹게 되다 보니 그걸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한 식재료에 노출을 해주는 방법밖에는 없어요. 당근을 먹으면 눈이 건강해진대. 당근이 어디 있지? 찾아볼까? 기억력도 참 좋네요. 금세 찾죠? 당근 한번 맛볼까? 당근은 맛이 어떤지. 평소 채소라면 피하기 일쑤였던 호재가 거부감 없이 당근을 먹습니다. 불고기에는 뭐가 들어갈 것 같아, 호재야? 모든 야채가 다 들어갈 것 같아. 모든 채소가 다 들어갈 것 같아요? 진짜 여기 야채 불고기. 엄마와 호재의 정성이 가득 담긴 불고기. 순식간에 완성됐습니다. 스스로 밥부터 떠먹는 호재. 어머, 순식간에 깨끗해진 호재의 식판. 이게 꿈이야 생시야. 어우, 식사 끝입니다. 아이의 식습관이 변화되는 과정에서 프로그램의 진정성을 느낄 수 있었는데요. 위원들은 이날 방송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만약에 아이를 안 낳았다면 아니 면 요리 안 주면 되는 거 아닌가, 간식 안 주면 되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막상 키워보면 그렇지가 않거든요. 저는 이제 아이를 키우니까 이거 보면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거기에서 나오는 이야기 하나하나 공감이 되고 전문가들의 솔루션을 보다 보면 이게 이제 뭘 넣을까 스스로 정하게 해주고 함께 야채를 썰어보고 먹게 만들고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아주 효과적인 방법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아이를 뭐 키워야 하는 분들에게는 또 훌륭한 팁이 될 수 있어서 보면 볼수록 나쁠 게 없다. 저는 전문가분이 이제 아이가 뭔가 갈등 상황을 뭔가 회피하려 하고 뭔가 좀 싫어할 때 이제 어머니가 개입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침범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얼르고 달래고 안 되고요. 침범하지 마시고 기다려주세요. 이걸 예전에 뭐라고 했냐면은 어리광을 들어준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아이가 어리광을 부리는 뭔가 좀 잘못된 상황, 되게 문제적인 상황으로 이 아이에게 좀 잘못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게 되고 부모에게 올바른 상이라는 거는 엄해야 된다가 되거든요. 엄한 부모가 돼야 된다. 근데 이거를 어리광을 들어준다가 아니라 침범이라는 개념으로 했을 때는 아이의 자율성을 인정해주고 기다려주는 부모가 중요하게 되는 거죠. 저는 그런 면에서 그 침범이라는 표현을 쓴 것이 한 명의 주체로서 아이를 존중해주는 중요한 개념, 이름 붙이기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육아는 하지 않지만. 이 꾸러기 식사교실은 방송 시간도 굉장히 짧고 조금 더 생활 밀착형인 어떤 문제점들, 부모 입장에서는 저걸 나한테 적용하면 우리 아이도 바뀔 수가 있겠구나 하는 자신감을 좀 더 많이 주었던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서 이 프로그램이 갖고 있는 장점이 이번에도 이제 저는 많이 보였는데요. 제가 좀 아쉬웠던 거는 이제 아동 발달 심리 전문가께서 오셔서 그 문제를 이렇게 파악을 할 때 엄마 여기에 뭐 개입하지 마세요. 그런 이야기는 그만하세요.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전문가께서. 근데 호재 입장에서 본다면 뭔가 지금 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내용은 모르겠지만 내가 굉장히 문제아가 된 것 같고 불편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가 좀 부정적인 반응도 보이고 또 이렇게 눈물까지 그렁그렁 짓는 모습을 보면서 이런 부분은 좀 우리가 이 프로그램을 만들 때 좀 세심하게 고려해야 되는 점들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저는 많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꾸러기 식사 교실에서 부모는 물론 아이들의 입장까지 고려한 다채로운 솔루션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 키워드 봅니다. 놀이터인데요. 이건 어떤 프로그램과 연관된 키워드인가요? 네, 5월 23일 방송된 MBC 네트워크 특선 관련 키워드입니다. MBC 경남에서 제작한 다큐멘터리 놀이터 민주주의 1편에서는 통합 창원시의 시민주도형 공공놀이터를 만드는 과정이 담겼습니다. 수기 민주주의에 입각한 토론을 통해서 놀이터 부지를 정하는 진해, 마산, 창원 시민들의 이야기를 전하며 눈길을 모았습니다. 시민들이 직접 만드는 기적의 놀이터. 창원시 시민주도형 놀이터 만들기에서는 충분한 대화와 학습, 토론으로 합의에 도달하는 새로운 방식, 수기 민주주의를 연습한다. 주민 참여단은 모두 부모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또 각자의 지역에 놀이터를 세우고 싶은 욕망의 존재이다. 우리가 선택하기 위해서 하는 과정 자체가 상상이 안 돼요. 많이 어려울 것 같아요. 당사자로서 의견을 내고 내 목소리에 누군가 귀 기울이는 것. 존재는 알았지만 만나본 적 없는 낯선 경험이다. 그동안 고르고 고른 후보지들을 직접 살펴본다. 저기도 교육정보고. 그 학교 예정부지이기 때문에 이 부지로 묶여있는 지 되게 오래됐거든요. 예, 이게 좋은 땅이 오래 비어있다면 피실 이유가 있습니까? 빈 땅을 같은 게 놀리는 것도 좀 안 맞지 않나요? 한번 협의를 해볼 여지는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언제 그걸 지어주느냐. 버스도 한 대 들어오는데 창원 전화해야 되고 부산 전화해야 되고 진해 특구에 전화해야 돼요. 세 군데를 전화해야지 버스가 겨우 들어오는 지역에 있어요, 저희는. 다 각자의 입장을 다 들어보니 충분히 이해가 되는 거라서 집에서 또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드디어 1호 대상지를 선정하는 날. 우리가 살고 있는 곳에 이런 좋은 놀이터가 생겼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있었지만 사실은 이렇게 주민 참여단을 계속 참가하면서 그런 마음은 서서히 없어지고 정말 제일 좋은 곳이 선택되면 좋겠다. 투표가 시작됐다. 주민 참여단은 시민으로서 어떤 선택을 할까? 1위, 2위는 강석골, 3위는 소개체육고고 됐고요. 너무 감격입니다. 이거 정말 사심은 없지만 너무 기쁘네요. 이게 이렇게 되구나. 왜냐하면 각 지역에 요구사항들도 많을 텐데 이게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시민들의 수기 결과는 어떤 정치적 언어보다 뜨겁고 무거운 가치를 갖는다.
시청자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네, 댓글 살펴보면요. 수기 민주주의를 알게 되네요. 행정이 누구를 위해서 어떻게 결정되어야 갈등이 적어질까를 배웁니다. 함께 만드는 놀이터를 통한 주민 참여를 학습하고 연습하는 과정, 민과 관이 함께 수기해가는 과정 감사히 잘 봤습니다. 즉각적인 다수결이 아닌 수기라는 깊은 토론을 거쳐 당면한 최상의 민주주의 형태를 고민하는 놀이터라니 새롭네요. 수기 민주주의의 개념에 대해 알 수 있어서 좋았다는 이야기들이 많았습니다. 위원들은 이번 방송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수기 민주주의가 무엇이고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과정을 묘사했다는 점에서 보는 사람들도 약간 함께 참여하는 느낌으로 볼 수 있어서 약간 공감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놀이터라는 것은 결국 아이들의 즐거움을 위한 교육 공간이잖아요. 동시에 아이들이 즐겁기 때문에 어른들도 즐겁고 전체적으로 어떤 이 지역 사회 내 즐거움을 향상시키는 그런 공간이 놀이터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소재 자체가 굉장히 유쾌했고 그 놀이터 학교를 수강하는 최미연 씨가 무엇이라고 말했냐면 재밌었어요. 민주주의인가? 이게? 이런 생각. 이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면서 어떤 민주주의의 의미를 직접 체험했다는 점에서 보는 사람들도 약간 공감하면서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그 제목만 봤을 때는 놀이터 민주주의라고 하니까 그냥 뭐 아이들 의견 듣고서 이게 뭐 만드는 걸 보여주는 건가 보다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처음부터 갑자기 막 그 통합 창원시 시위에서 막 벌어지는 난투극이나 이런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의회 민주주의도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 그 대의민주주의라고 하는 게임의 룰이라는 게 돌아가고 있는데도 정치라는 게 생각보다 좀 갈등 조정을 못 해주고 있다. 그렇다면 뭐가 문제인가라는 거죠. 여기서 이제 오셨던 그 놀이터 디자이너 편혜문 씨가 이야기하는 게 놀이터를 만들 때 가장 힘이 센 사람은 놀이터를 오픈할 때 올까요, 안 올까요? 테이핑 하러 오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녁에 가보니까 그분이 와가지고 미끄럼 타고 있을까요, 안 타고 있을까요? 누가 타고 있냐면 결국은 놀이터를 만들 때 가장 힘이 없던 아이들이 놀이터를 이용하고 있을 거라는 것이죠. 이 놀이터를 가장 많이 이용하는 사람들은 정작 이 의사결정 과정에서 가장 배제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게 대의민주주의가 빠질 수 있는 함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놀이터를 만드는 과정에서 수기민주주의로 하자면 어떤 식으로 이것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 거잖아요. 굉장히 흥미로웠던 거는 이 본인이 주장했었던 결과가 나오지 않은 경우에도 수긍을 하게 된다는 거죠. 나는 여전히 지금 이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저 말이 아주 틀린 건 아니야라는 거를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어떻게 이제 그 합리적인 절차적 합리성으로 가지고서 결과를 정치라는 장 안에서 도출해내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걸 보여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프로그램이 좀 더 저는 가치 있고 의미 있었던 것이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해가는 과정을 굉장히 꼼꼼하게 잘 담아냈구나. 그래서 그것이 수기 민주주의라는 것들을 우리한테 인식시켜주기도 했지만 그것을 뭐 우리 일상생활에도 충분히 적용할 수 있는 과정이구나.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게 만들어준 점이 굉장히 좋았고요. 이 과정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거는 참여한 시민들의 변화가 눈에 보였다는 거예요. 차 타고 가기 편한 곳을 가야 된다 생각했는데 진짜 다른 상대방의 그 지역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그 생각이 들었어요. 순천이라든지 아니면 나중에 놀이터 부지가 될 곳들 이런 곳들을 이렇게 견학하고 직접 현장을 나가보면서 놀이터를 만들 때 아이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주변의 상황들 이런 것들도 함께 고려해야겠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이 확장되는 모습 저는 그런 것들이 참 좋았던 것 같고 이런 것들이 우리 동네에도 있다면 꼭 놀이터가 아니더라도 많은 부분에서 좀 시민들의 참여를 하고 새로운 이런 방식들을 습득해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MBC 네트워크 특선을 통해 지역의 새로운 시도와 이야기들 많이 만나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